너는 절대 안 된다는 세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맞서는 것. 그것이 빈센트의 간절함이었다. 나는 빈센트의 그림을 볼 때마다 당신이 그린 그림은 절대 안 된다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눈부신 젊은이를 본다. 너는 절대 안 된다는 세상의 벽을 향해 매일 지칠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노크를 하던 빈센트의 의지가 눈부신 해바라기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타오르는 듯한 꽃과 의자, 사람의 얼굴과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늘진 얼굴로 우리 앞에 서 있다. 나는 빈센트의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으며 깨닫는다.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지지 않을 용기. 바로 그 간절함이 내가 여전히 빈센트를 사랑하는 이유임을. 빈센트는 동료 화가들과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으며 비난받았다. 심지어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끝내 실패했지만 그 쓰라린 트라우마를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 괴로운 모든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을까라는 필생의 화두를 물고 늘어졌다. 자신의 그림이 우울과 발작의 고통 속에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의 슬픔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며 생의 의지를 불태웠다. 나는 빈센트의 우울과 광기 자체가 그토록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광기와 우울로부터 트라우마의 무시무시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그의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기 위한 그 모든 몸부림이 빈센트의 예술 세계였다. 그는 아픔을 재료로 예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픔에 맞서기 위한 불굴의 용기로 그림을 그렸음을 믿는다. 빈센트는 삶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힘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광기로 인한 집착이나 비틀린 열정이 아니었다. 그는 발작이 올까봐 두려워했고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 그림을 멀쩡한 상태로 그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그는 삶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삶을 사랑했다. 사랑으로부터 추방되었지만 사랑을 사랑했다.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예술을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저지당했지만 그는 그 모든 추방의 기억과 싸우고 세상 속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 몸부림쳤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부서져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버려져도 다시 매달리는 빈센트의 그 끈덕진 열정을 사랑했다. 그는 우울의 힘, 광기의 힘, 슬픔의 힘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 감사의 힘,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빈센트는 내게 선물해 주었다.
내 안에서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고갈되지 않을 생의 열정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그 어떤 꿈도 포기하지 않을 권리를,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광기를, 세상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예술의 빛으로 승화시킨 그의 용기를, 나는 그 모든 빈센트의 선물을 당신에게도 담뿍 나눠주고 싶다. 지금 이 순간 내셔널 갤러리에서 빈센트에 타는 듯한 그 해바라기는 내 앞에 더 큰 사랑의 힘으로 서 있다. 더 깊은, 그윽해진 삶이라는 햇빛의 향기를 가득 머금은 채 나는 빈센트를 통해 깨달았다. 가혹한 불운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 그것은 예술의 창조임을. 빈센트는 평생 외롭고 가난하게 지냈어요. 지금의 명성과 달리 딱 한 작품밖에는 평생 수익을 얻을 수 없었죠. 하지만 빈센트는 실제로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총 2100점의 작품을 그리고 자신이 화가로 인정받은 기간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약 8년밖에 없었고 생전에 팔린 그림은 딱 한 점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그림을 놓지 않았어요. 이 글 빈센트 나이 빈센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타협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동료나 선배와 갈등을 겪다가 일을 그만두고 헤이그로 떠났다. 헤이그에서 화가 마우버의 그림 수업을 받았지만 그림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어 헤어지고 말았다. 빈센트가 처음부터 독학의 길을 자처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견해를 워낙 강하게 주장했기에 선배 화가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았다. 1885년 벨기에 안트베르펜 미술학교에서 의욕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몇 달 만에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자 빈센트는 점차 독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20대 후반 렘브란트, 할스, 라비스달 등 자신이 좋아했던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홀로 그림을 공부했다. 그렇게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낸 타인과 함께하는 방법, 고갱과 함께 예술 공동체를 만들어서 화가들이 서로 뭉쳐 자신의 그림을 조합에 맡기고 판매 수익을 나누어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갱과의 갈등 속에서 고갱과의 헤어짐을 택하고 만다. 여기서 빈센트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성공하려면 나 같은 성격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한때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것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속에 끝내 도달하지 못할 거야. 들라클루아와 밀레의 탁월함, 그들의 창조적 가치를 알면서도
나는 아직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무엇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추방당하고 갈등을 빚고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빈센트였어도 다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샘솟는 원동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새 나는 거의 신들린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어. 말없이 그저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발작이 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빨이 빠지고 숨도 쉬지 않을 때 비로소 그림다운 그림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어.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죠. 찬 서리를 그리고 비를 맞으며 길바닥에서 잠들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었단다. 나는 그때 이렇게 중얼거렸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말리라. 던져준 연필을 쥐고 계속 그림을 그리리라. 그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거니까. 어쩌면 그림이 빈센트에게는 그 샘솟는 원동력의 근원이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빈센트는 그림 속에서 고통과 갈등, 그리고 구원과 희망을 같이 그려내기 시작했고, 이 모든 감정이 녹여있는 그림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죠. 항상 즐겁기만 한 그림보다 고통과 번민이 같이 있는 그림은 그 고통을 알고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어 거기다가 빈센트는 살아있는 희망을 그 그림 속에 함께 그려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위로뿐만 아니라 다시 해낼 수 있는 용기도 그 그림 속에서 함께 얻어가는 거죠. 초콜릿이 쓰기만 하고 달기만 하다면 그 맛에 조화가 없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쓰디쓴 쌉싸름함과 사람들이 혀를 녹여낼 달콤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은 인류의 역사의 그 긴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도 한 잔의 따뜻한 초콜릿 같은 책 읽기가 되었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